자, 그 7월 1일부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확대가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12개 직종이고요. 이거는 그냥 바로 12개니까 바로 언급을 한번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예.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직종은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 강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과후 교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입니다. 예, 예. 네. 12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그러면 가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당연 가입하게 되는데요. 당연 근데 가입. 요건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연 가입하게 되는 요건이 첫 번째 근로자가 아니셔야 되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셔야 되고 세 번째 노무 제공 계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그럼 계약서 체결 안 하면 안 하거나 뭐 안 했다고 하면 예. 그 적용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되시면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네. 12개 직종을 지금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 중에 뭐 퀵서비스 기사라든지 네. 뭐 대리기사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맞아요. 이분들은 그럼 제외가 된 거예요? 제외가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우리 예, 예. 킥서비스 기사분이나 이제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적용이 안 되고. 네, 7월 1일부터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언급드린 12개 직종이고요. 그 예. 아까 2개 직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험을 낼 때 고용 보험 요율이 있는데 네. 일반 근로자는 제가 알기로는 1.6%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육아휴직에 대한 적용이 없기 때문에 예. 1.4%고요. 조금 낮네요. 각각 0.7%씩 부담하시게 돼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회사와 이 그 프리랜서 그 근무하시는 그렇죠. 분들 이제 항상 반반으로. 고용보험은 이제 반반씩 부담하는 예. 거니까요. 네. 저 계약서가 있건 없건 얘기하신 12개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이면 사업주가 당연히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당연 예. 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작년 12월 7일부터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 예술인 복지법에서 그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해 놓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에 대한 계약 체결에 대한 의무는 지금 어디 법에서도 정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당연 가입 대상인데 안 하면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그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가 책정돼 있다. 예.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고용보험에서 네.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령 기준인데 맞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아요. 사실 일반 근로자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어서 그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데요. 예. 이제 이분 아까 언급드린 분들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7월 1일 이후에 이제 새로 고용되셨다고 하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다. 예. 그 대신에 65세 전부터 고용돼 오셔가지고 이제 근로하시다가 65세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네. 그 일반 근로자는 소득 기준 여부랑 상관없이 네.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입니까? 사실 이제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일주 15시간 것도 무너졌거든요. 예. 예전에는 뭐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지 고용하는데 이제 다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이제 시간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특수형태 종사자분들은 월 소득 한도가 있어요. 예. 그 평균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80만 원 미만은.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월 보수라는 게 내가 전체 다 벌어 들이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그 필요 경비를 빼고 그다음에 그 어떤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비과세 항목은 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경비 산정 방법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그 표랑 동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 월 보수액이 80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80만 원 넘어야 돼요.
한 두세 군데 일하시는 분들 네. 합산해서 예를 들면 이 기준을 넘으면 네. 가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ABC에 합산하면 이제 본인들이 결국에는 이게 회사에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 우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이 직접 합산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예. 직접. 그렇죠. 합산 신청해서 부과 받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면이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그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안 되는데 특고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중 취득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아요. 특수 종사자분들은 뭐 한쪽에는 근로자 신분, 한쪽에는 뭐 부업으로 특수 형태 하시더라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뭐 저쪽에 특고 이쪽에 특고시라도 각각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반 말씀해 주신 김에 일반 근로자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주사업장에서만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월 보수가 많은데 예. 월 보수가 똑같으면 근로 시간이 많은데 예.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하다.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다가 취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확연히 다르게 각각 이중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저희가 나중에 그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실업했을 때 그에 대한 재취업 활동을 지원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분들은 그 사실 기준 기간이 24개월 중에 예. 12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 하나가 최소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예. 이 특고 종사자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되시는 거고 특이하게 예전에 우리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더라도 뭐 일반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이 2개월 이상 되면 그 가입하실 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요거는 직전 연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30% 이상 줄어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이해요. 그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점이죠. 특이점이네요. 특이한 점이에요. 자진해서 이직하시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이 3개월 평균이 30% 이상 적어서 이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노무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0004번님하고 0127번님 같은 의견인데 레미콘 지입차 운전 사업자입니다. 레미콘 지입차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죠. 화물차주분은 네 가지 형태로 나는데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 운송하시는 화물차주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레미콘 지입차주분들이가 하시니까 근로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다음에 요 직종의 시멘트 화물차주에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되죠. 되는군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904번님, 사장님이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회사를 2개로 만들었고요. 한쪽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내년에도 대체 휴일이나 연월차 등 적용을 못 받는다는데 회사만 2개지 한 개 회사처럼 일하고 심지어 제 명함엔 2 회사 이름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노동청 가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받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중요 조항들을 배제시켜 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결국에는 인사 노무의 독립성이 없는 데거든요. 회계의 독립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상 이제 형식에 있는 부분은 각자 다른 대표로 돼 있을지 몰라도 실질 대표는 그 우리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 사모님은 남편분이겠죠. 그분이 실질 대표니까 그분이 총괄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말씀만 들어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함들, 그다음에 저기 사장님한테 지시 받았는 카톡들, 업무 결제 라인을 캡처해 놓으시는 거, 증거로 이런 것들을 재직 중에 조금 계속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노동청에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 입증 자료들을 잘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6118번님, 사실
이 질문 제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네. 휴직할 때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했다면 얼마씩 받나요라고 하셨거든요. 휴직도 법정 휴직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왜냐하면 그 무급 휴직을 하셨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급 대상이 안 되세요. 예.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산전후 휴가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갔을 때 고용보험 기금에서 그걸 어떤 수준의 한도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예. 조금 네. 더 자세히 어떤 휴직인지 네. 말씀해 네. 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8880번님께서는 용달 기사들도 고용보험 가입되나요라고 하셨네요. 지금은 화물차주분의 용달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그 대신에 있나요? 예. 용달을 하시더라도 위험물질 운송이라든지 용달이라고 하시니까 철강제는 아니실 것 같고 이제 예. 일반 용달 화물 기사분들은 지금 현재 4개 화물차주 4개 안 들어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예. 네. 0980번님 5인 미만 소사업장에서 4대 보험이 1년 넘게 미납돼서 월급도 8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납된 보험료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셨네요. 어차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납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산재보험도 어차피 사용자 부담금을 안 내고 있어요. 일하시다가 다치셔더라도 바로 적용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 미납이 됐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 유지가 되니까 상관없으신데요. 제일 문제는 국민연금이에요. 내시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그 기간에 인정받으려면 결국에는 내 부담금을 연금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월급에서도 공제당하고 내가 이 반을 또 연금에서 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 기간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대한 불합리함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지화자 조타님께서는 작가들은 대상이 될까요? 예술인 중 프리랜서 작가는요. 네. 저 소설 작가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작년 12월 7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 예술인 프리랜서 작가분이 어떤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시고 월 50만 원 이상을 보수로 획득하신다면요. 당연 가입 대상이거든요. 가입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